오늘 우리가 이야기 나눌 주제 아주 간단해요. 무엇을 어떻게 공부해야 이번 겨울방학을 우리가 정말로 잘 활용해서 우리 아이들의 영어 기초 후회 없이 탄탄히 다질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제 하려고 제가 조금 고민을 해보다 보니까 이렇게 세 개의 어떤 단계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적용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원서 읽기를 아직 시작을 안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원서 읽기에 처음 도전하는 단계의 아이들. 사실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이보다는 그 영어 실력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원서 읽기를 처음 도전하는 아이들의 경우 이런 것들 신경 쓰세요. 제가 팁을 또 드릴 거고요. 이제 원서 읽기를 좀 해온 거죠. 해왔는데 이 익숙해지는 과정에서 또 이제 우리가 무엇을 신경 쓰면 좋은지에 대해서도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가 되겠어요. 제가 또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으로는 뭔가 영어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거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해왔고 어느 정도 효과도 봤는데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넘어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겪게 될 아이들에게는 무엇을 그럼 신경 써주면 좋을까요?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쭉 한번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는 원서 읽기를 아직 시작하지 않았고 처음으로 도전하는 아이들에게 제가 좀 드리고 싶은 그런 조언들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 원서 읽기는커녕 알파벳만 한다. 뭐 그런 경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알파벳을 공부하면 그 다음에는 파닉스라는 것을 공부하죠. 사실 파닉스라는 건 아주 간단히 말하자면은 그래서 영어를 어떻게 읽을 거냐예요. 영어를 소리내는 방법, 영어를 어떻게 읽으면 되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파닉스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자면 파닉스는 그냥 발음인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알파벳이 글자고 파닉스가 발음인 거죠. 그럼 그 다음에 뭘 하냐? 이제 단어를 외워줍니다. 그 중에서도 아주 기초적인 거, 많이 나오는 단어들을 모아놓은 거 보통 우리가 sight words라고 부르는 것들을 많은 분들이 공부시키실 거예요. 요렇게 세 단계로 건너가는 거 저는 먼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어요. 특히나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요. 이제 성인 기준에서 보자면 파닉스는 거의 뭐 한 달 정도 그냥 열심히 하면 어느 정도 마스터가 되는 수준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공부 분량인데, 아이들은 분명히 성인들보다 어떤 그런 인지 능력이라든지 이해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천천히 공부시키시는 것도 괜찮아요. 제가 굉장히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인데, 어린 아이들일수록 단기간에 많은 거를 이제 공부시키려고 하면 아이들이 흡수를 잘 못하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들이 부담을 가져서 그냥 영어를 싫어하게 돼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준도 원서 읽기를 막 시작하려는 수준인데 나이까지 어리다. 그러면은 여유롭게 차근차근 해나간다. 요게 이제 가장 키워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한번 이렇게 가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가 됐고 이제 원서 읽기를 처음 접하는 단계라는 거죠. 말하자면은 단어 공부 다음 단계로서 그래도 책을 좀 읽어보는 어떤 그런 도전을 막 하는 수준에서는, 자, 제가 오늘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첫 번째 읽게 되는 원서를 성공의 경험으로서 이끌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자, 무슨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냐면 이런 마음가짐을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충분히 저는 이해가 되기는 하는데 어쨌거나 우리 아이가 알파벳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꽤 썼고, 그쵸? 파닉스를 공부하는데도 시간을 꽤 썼고 학원을 다녔다면 돈도 꽤 썼어요. 그리고 뭐 교재도 사고 이것저것. 그리고 나서 sight words라는 것도 했고, 그러니까 이미 어머니가 보시기에는 꽤 많이 영어 공부를 해온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쯤이면 이제 우리 아이 원서 읽혀봐도 되겠지 하고서는 첫 원서를 골라주시는데 너무 어려운 난이도의 원서를 고를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첫 번째 원서부터 우리 아이가 그 책을 잘 읽기를 기대하는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알파벳을 공부하는 것, 파닉스를 공부하는 것, 그리고 이제 사이트 월드를 공부하는 것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자, 우리 아이가 수영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보자면 이런 거예요. 알파벳을 배우는 거는 수영복을 사고 수영 안경, 그 수경을 사는 느낌이고요. 그리고 그냥 그걸 입어본 겁니다. 그러니까 수영을 하기 위한 기초 중에 기초를 닦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파닉스를 공부한 건 약간 뭐 같은 거냐면요. 이제 처음으로 물에 발 담궈 본 거예요.
그럼 sight words는 뭐냐? 혹시나 수영 공부해보신 배워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아시겠지만서도 그거 있거든요. 이렇게 빨판이라고 저는 부르는데 빨판 맞나요? 이렇게 뜨게 하는 판 같은 거 있어요. 그것도 아니고 sight words를 배운 건요. 벽 잡고 그냥 발로 물장구 치는 거 해본 겁니다. 근데 원서 읽기는 뭐냐면 약간 빨판을 짚거나 아니면 빨판도 없이 그냥 물에 첨벙 뛰어들어 보는 정도의 수준이에요.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면은 킥판, 그쵸? 빨판 아니고 킥판, 그쵸? 좋아요. 알파벳에서 파닉스로, 파닉스에서 sight words로 넘어가는 그 갭보다 sight words 끝나고 원서 읽기로 넘어갈 때의 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인지를 못 해버리면 아이한테는 첫 번째 책을 내가 읽는다고 읽었는데 너무나 어렵고 익숙하지가 않은데 약간 엄마가 실망하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에요. 야, 너 그렇게 알파벳도 하고 파닉스도 하고 그리고 막 sight words도 했는데 이거 못 읽어? 이런 식의 태도가 조금이라도 느껴지면 아이에게는 내가 평생 처음 읽어본 그 원서의 첫 경험이 나쁜 기억이 된단 말이죠. 그걸 피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원서를 처음 읽는 것은 수영을 공부하고 있는 배우고 있는 아이가 처음으로 킥판도 없이 그냥 물에 첨벙 던져지는 느낌이다. 막 킥판도 안 잡아봤는데 들어가자마자 막 수영하는 아이는 없단 말이죠. 마찬가지예요. 원서도 아무리 sight words, 아무리 파닉스를 열심히 했어도 원서로 넘어오면은 분명 허우적거리기 마련인 거고 그걸 옆에서 어머니들이 잘하고 있는 거야 라고 계속해서 칭찬을 해줘서 오히려 아이가 그냥 할만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주는 그 첫 책에 대한 경험의 승패를 아이가 느끼는 자신감으로서 여러분들이 평가를 해보시기를 저는 바란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이건 있어요. 원서도요. 진짜 쉬운 것도 있어요. 스텝 인투 리딩 같은 거 보면 여기에 이렇게 그 책 레벨 난이도가 적혀져 있어요. 이게 1부터 5까지 가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가져온 거는 1이고 1의 내용 보면 뭐 이런 수준이에요. 여러분들 좀 보이시죠? 1의 내용 보면 이런 수준이에요. Mouse buys a treat. Now he can eat. 뭐 이런 거예요. 네 문장. Look at Mouse throw. He wins 3 in a row.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이제 파닉스 공부도 하면서 sight words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거의 가장 쉬운 어떤 그런 리딩 시작이 될 거고요. 똑같은 스텝 인투 리딩에서 제가 그냥 예로 가져와 본 게 이제 얘는 레벨 3죠? 3단계 레벨 정도만 돼도 이제 좀 책 같아집니다. 이제 이렇게 글밥이 많아지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레벨을 하나씩 챙겨서 나가시는 것도 분명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거나 포인트는 뭐다? 첫 번째 도서를 성공으로서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주시되 그 성공이란 게 그래서 우리 아이가 그걸 제대로 이해했네, 잘 발음을 했네가 아니라 아이가 읽을만한데 할만한데 라는 기분을 가지면 그런 자신감을 가지면 그게 성공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런 쉬운 도서들을 활용해 줌으로써 사이트 월즈에서 이제 문장을 읽는 것으로 넘어가는 갭을 줄여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게 있어요. 여기가 약간 좀 트리키해지는데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꽤 읽고 우리나라 말로서 읽는 책의 수준과 영어 원서의 수준의 갭이 너무나 커져버리면요. 아이들이 지식적으로 그 호기심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거는 너무 쉬워서 내가 자존심 상해 이런 기분을 가질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무작정 쉬운 책부터 시작하는 게 또 답은 아니에요. 오히려 학습의 동기부여를 하고 그런 면에서 학습의 효율을 느끼기 위해서는 높이기 위해서는 본인에게 쉬운 것보다는 본인에게 10% 20% 정도 조금 더 어려운 것에 도전을 해주는 게 맞는데 근데 이제 그게 너무나 어렵잖아요. 우리 아이의 영어 수준에 10% 20% 그래서 더 어려운 게 뭔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건 그건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거거든요. 그건 영어 전문가가 봐야지만 아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팁으로서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영어적인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그 학습적인 호기심을 느낄 수 있는 수준의 책을 한 번을 골라봐 주시되 이렇게 3단계로서 한번 해보세요. 아주 처음에는요 먼저 그냥 읽기만 하는 거예요.
그냥 읽어요. 그냥 읽되 사이트월즈로 봤지만 그리고 이 책에 나왔는데 아이가 몰라요? 그러면 절대 다그치지 마시고 그냥 알려주세요. 이거 우리가 봤던 게 나왔네. 이렇게. 그쵸? 이거 봤는데 왜 몰라가 아니라 봤는데 우리가 예전에 봤던 건데 여기 나왔다. 뭐 아이 이름이 영이라고 봤을 때 영이야 이거 기억 안 나? 이거 그 뜻이잖아 라면서 어머니가 80% 90% 읽어준다라고 생각해도 괜찮으시니까 같이 읽어주세요. 아이가 호기심을 느끼면 돼요. 아이 스스로 그 책을 읽어내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거는 우리 기대치가 그냥 너무 높은 거예요.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수영의 비유를 꼭 기억을 해보시되 근데 거기서 아이가 조금씩 익숙해지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 그 단어를 찾게끔 유도를 해주세요. 아이가 단어를 찾게끔 유도를 해봐주는 거죠. 그리고 3단계는 뭐냐면 아이 스스로 어느 정도 읽는 것도 좀 갖춰졌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아이가 스스로 찾는 것도 이제 익숙해졌어요. 그러면 오늘 읽은 내용 중에서 한 문장, 두 문장, 그 문장 자체를 외우는 거를 이제 우리 커리큘럼에 또 넣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3단계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원서를 고를 때 어쩌다 보니까 좀 쉬운 원서를 골랐어요. 그러면 2단계나 3단계를 활용해서 공부를 해주면 되고 그러면 아이가 충분히 그게 챌린징하다라고 느낄 거란 말이죠. 이거 좀 난이도가 있는데 라고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의 어떤 그런 지적인 호기심을 우리가 자극시킬 수가 있고 어쩌게 저쩌게 책을 골랐는데 그리고 우리 아이가 이 책을 읽고 싶다고 하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 그러면 1단계만 하는 거예요. 그냥 같이 읽어주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서 원서의 난이도에다가 어떤 커리큘럼을 얹어주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실제 학습의 난이도를 조금씩 조정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책에만 온전히 우리 학습의 난이도를 맡기는 게 아니라 책이 쉬우면 학습이 너무 쉬워져가지고 아이가 호기심을 확 잃고 책이 어려워지면 난이도가 확 높아져가지고 아이가 자신감이 꼬꾸라져가지고 또 학습 효율이 확 떨어지고 이 책에만 그냥 놔두는 게 아니라 책에 따라서 읽기만 할 건지 모르는 단어도 찾아볼 건지 문장까지 외워볼 건지 이 학습의 커리큘럼을 바꿔줌으로써 전반적인 학습의 난이도를 우리가 이제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통해서 아이가 계속해서 뭔가 도전 과제를 받듯이 이것도 요렇게 내가 오늘 하나 또 배웠네. 이 책을 통해서는 요런 걸 또 배웠네. 이거 쉬운지 알았는데 문장 같은 거 외워보니까 또 이제 공부할 게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낄 수 있게 옆에서 자극을 좀 주시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이가 어린 나이인 경우에는 어머니와 언제나 이렇게 함께하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이게 절대 쉬운 거 아니지만 어머니가 옆에서 아이와 붙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을 말하자면 이렇게 한번 해봐 주시는 거.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1단계의 이런 원서 같은 건요. 사실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서 그 단어의 뜻이 확보가 되면 거의 문장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어머니가 같이 붙어서 하시는 것도 훨씬 어떤 그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원서 읽기에 처음 도전하는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여기까지 내용에 대해서 질문. 궁금하신 것들? 단어 한영어로 찾나요? 당연히 한영어로 찾아야죠. 영어를 지금 막 공부하는 애한테 영영으로 찾아서는 너무 어려운 걸 우리가 던져주는 게 됩니다. 한영어로 찾아주시고 영안으로 찾아주시면 돼요. 참고로 영영사전은요. 굳이 나이로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상당히 기본기가 갖춰졌을 때 넘어가셔도 돼요. 그러니까 영영사전을 어쨌거나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영영사전을 쓰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단계에서는 영영사전을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단어는 책으로 된 사전이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찾으셔도 돼요. 네. 사전 요새 누가 종이 사전 쓰나요? 온라인 사전이 훨씬 좋습니다. 온라인 사전으로 하세요. 사실 어느 정도 나이가 된다고 하면 그러면 저는 그냥 네이버 사전 쓰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기는 해요. 네이버 사전이 조금 이제 아이들이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기는 하나 근데 실제로는 그냥 그 사전을 빨리 쓰는데 익숙해져 버리면 가장 편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확실히 이제 아예 첫 영어 공부하는 아이들이 쓰기에는 조금 힘든 게 있겠죠. 파닉스를 하면서 책을 보는 건 무리일까요? 아이의 두 가지예요. 아이의 열정과 능력에 달렸어요. 아이가 영어에 그만큼 열정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아이가 열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그런 영어 공부를 위한 집중력을 끌어낼 수 있는 한계가 막 20분밖에 안 돼. 애가 영어 공부 시작하면 20분 있다가는 전혀 집중 못 하네? 그러면 두 개를 못 하겠죠? 근데
이제 아이가 계속 집중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두 가지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한 번에 하나 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한 번에 하나 하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성인도 파닉스를 하면서 원설기를 제대로 공부하는 거, 그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걸 저는 성인도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뇌가 집중을 못 하거든요. 뇌가 집중을 못 하는 게 단기적인 집중이 아니라 학습을 위해서는 몰입이라는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얘 컨텐츠를 계속 너무 바꿔주면요 몰입이 되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정해놓고서 파닉스를 좀 집중해서 하고 그리고 원서를 읽으면서 파닉스를 복습을 한다면 모를까 새로운 거를 두 개를 가는 거는 저는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몰입이 되지가 않고 아이가 분명히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좀 넉넉하시다면은 파닉스를 먼저 좀 하고 그리고 사이트 월드 그리고 다음 단계로 이렇게 차근차근 좀 넘어가시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리기는 해요. 그 대신에 집중해서 예를 들어서 3개월 걸릴 거를 한 달 만에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전력을 짜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 원서 읽기를 처음 시작하는 친구한테는 낭독을 소리내서 읽는 거를 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면 원서 읽기를 하면서 사이트 월드 그리고 파닉스도 이제 복습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아이가 묵독으로 읽어버리면요 그 뭐 잘 읽고 있는지 안 읽고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아이의 영어를 이제 공부시킴에 있어서 여러분들 절대로 아이에게 뭔가를 맡겨놓으면 안 돼요. 아이가 안다고 해서 정말 아는 게 아닐 가능성이 높고요. 아이가 할 수 있다 그래서 정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어머니나 또는 선생님이 옆에서 계속 체크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라도 아이가 묵독으로 읽지 않고 낭독으로 읽음으로써 아이가 제대로 된 소리를 내고 있는지 원어미 같이 정확한 발음으로가 아니라 그래도 얘가 읽고 있구나라는 정말 엉뚱하게 읽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낭독을 해주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체크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낭독이 좋다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어쨌거나 우리 아이들이 영어를 소리를 내므로써 영어에 더 익숙해지게 돼요. 소리를 내는 것 자체에도 익숙해지지만 영어라는 언어에도 내가 한 어떤 그런 기관이라도 더 써서 영어를 접하는 거잖아요. 물리적으로 내 입을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니까 영어에 친숙해지는 것도 소리를 내서 읽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해서 낭독을. 특히나 이제 첫 이 원서 도전하는 그런 친구들은 틀린 발음이어도 좋으니 어쨌거나 낭독을 통해서 쭉쭉 하는 게 언제나 좋다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러 개의 여기까지 한번 답변 드려볼까요? 여러 개의 책은 병행은 안 되나요? 집중 못할까요? 저는 그거 역시나 추천드리지를 않아요. 이거는 모든 학년 모든 난이도에 다 적용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만 영어 원서는 먼저는 실생활에서 원어민들이 쓰는 살아있는 영어가 담겨져 있는 것과 동시에 이야기책이잖아요. 그래서 원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내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냥 다음 내용이 궁금해서 한 페이지를 더 읽어보게 만드는 굉장히 자연스럽게 영어 노출을 늘리는 데 있어서 이 효과가 있다란 말이죠. 근데 여러 개 책을 읽히기 시작하면요 이게 상황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고 아이들마다 다를 수가 있겠지만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냐면 어떤 이야기에도 내가 말하자면 마음을 붙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에 빠지려면 그만 읽고 저거 읽으래. 그러니까 이 이야기에 빠지려면 그만 읽고 저거 읽으래. 그러니까 몰입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사실 몰입이라기보다는 그 어떤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에 대한 나의 애정이 커지지가 않습니다. 약간 이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즌을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텐데 그 프로즌을 한 번에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여준 게 아니라요. 그 영화를 1분씩 잘라서 120일에 걸쳐서 아이들에게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클라이막스의 감동을 아이들이 느낄까요? 레리코 노래를 4일에 걸쳐서 1분씩 들려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와, 이 노래 진짜 좋네라고 생각할까요? 안 그럴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책을 잘라서 읽게 되면은 한 권의 책에 대해서 노출되는 양이 적고 그 이야기에 몰입을 못하니까 전 이야기가 뭐였지? 후 이야기가 뭐였지? 여기서 재밌는 포인트가 뭐지? 를 놓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여러 권의 책을 읽히는 거를 굳이 왜 해야 되지? 라는 게 제 이야기예요.